네, 안녕하세요. 최승윤 작가입니다. 크리스마스 때 약간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좀 다루지 않으려고 했어요. 근데 이상하게 제 주변에서도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많고, 오늘은 저희 아버지께서도 저한테 이게 맞는 거냐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든 본인의 생각이 바뀌지 않을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거를 다루지 않으려고 했는데, 사실 저도 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. 사실은 문준용 씨가 작가인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, 뭐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같이 팩트 체크를 하면서 이게 어떤 지원금이고 좀 뭐랄까 좀 부당한 것인지 뭐 알력이 들어간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100%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알아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이게 어떤 지원 사업에서 돈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는지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.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이 서울문화재단에 가면은 여러 가지 공고 사업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서울예술지원 이거를 받았나 생각을 해봤는데, 이거에 대한 뭐 자료를 찾아보니까 문준용 씨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계속 찾아보고, 뭐 기사에서도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연관이 있는 건가 해서 좀 찾아보니까 저는 이런 공고가 있었는지 지금 처음 봤는데, 올해 4월에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 공모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뭔가 보니까, 그러니까 4월 달이면은 이제 코로나가 2월 달 정도쯤부터 심각했으니까 생각보다 이런 대책이 빨리 나왔었네요. 근데 저는 지금 알았습니다.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 공모 라고 해서 서울특별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은 예술인 및 단체 지원을 위해 서울에서 활동하는 뭐 아무튼 서울에서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에게 좀 긴급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사업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,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이 기간 내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지원 규모는 작품당 최대 2천만 원 이내, 그리고 총 150건 내외라고 써있네요. 그리고 지원 분야는 연극, 아동 청소년극, 무용, 음악, 전통, 다원, 시각, 문학행사, 낭독회 등, 그리고 예술, 뭐 소극장, 미술관, 박물관, 갤러리 등 굉장히 다양한 전반적인 예술에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공연미술 쪽은 2천만 원이고, 이런 시각이나 이런 문학행사 쪽은 최대 1,500만 원까지. 이 장르별 배분 기준이라고 하는데, 그러니까 평소에는 제가 이거를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비율대로 그냥 낮췄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그리고 지원 내용에서 이거는 그 문준용 씨가 페이스북에도 썼던데, 본인이 1,400만 원을 받으면은 1,400만 원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이제 인건비나 대관료로 써야 된다라고 이제 써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은 이게 뭐 제작비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이 나라 도움이라는 게 있어요. 그걸로 해서 모든 그 비용 처리에 대한 거를 전부 다 밝혀야 됩니다. 그러니까 옛날처럼 내가 돈을 받으면은 그거를 내가 임의대로 쓰고 약간 영수증 같은 것도 조작을 해가지고 보내고 막 그러는 게 지금은 제가 알기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. 예술인들이 1,000원까지 냈었거든요. 이 나라 도움이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불합리한 제도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바꿔달라는 청원이 날 정도로, 이 나라에서 예술 관련 지원금을 받으면은 이거를 영수증을 일일이 다 증빙을 해야 되는데, 그게 또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알고만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그런 거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. 네, 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근데 여기에 약간 특별 항목이 붙습니다. 긴급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는 상황이기에 지원 항목 간소화로 정산 편의를 제고한다라고 하는데, 이게 어떠한 편의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. 이 나라 도움 시스템을 이번에는 쓰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, 이거는 이런 식으로만 써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편하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이게 4월에 공고가 났는데 4월 달부터 긴급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은 빨리 해야 되니까 기존의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.
그러니까 조금 이런 편의를 봐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, 그리고 또 자기만의 상상의 나래를 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,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이거를 다 내 돈으로 쓸 수가 어차피 없습니다. 네, 결과물을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. 자, 그리고 그 문준용 씨가 얘기를 했었던 전체 지원 금액에서 본인은 소정의 인건비만 받는다라고 하는데, 본인 사례비가 책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. 지원금 총액의 20% 이내가 인정이 된다라고 써 있는데, 이거는 국가에서 이런 개인 사업을 따내 보셨던, 특히 예술 쪽으로 따내 보셨던 분들은 이걸 아실 거예요. 대부분 10 몇 프로에서 자기의 본인의 인건비가 책정이 됩니다. 그러니까 2천만 원짜리를 따낸다라고 하면은 본인한테 보통 한 300만 원 정도, 그러니까 이걸 20%를 다 써내는 경우는 잘 없어요. 네, 그거를 다 써내면은 뭔가 조금 좀 그렇잖아요. 네, 그래가지고 20%가 한 상한가다 그러면은 뭐 한 18%, 16% 이 정도로 써내는 경우가 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아무튼 20% 내로 이내로 인정이 되니까 1,400만 원에서 20%면은 본인 인건비로 280만 원 정도, 아마 한 250만 원 정도 가져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본인이 몇 개월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거를 250만 원 가져간다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크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적다라고 볼 수도 있고, 왜냐면은 뭐 저 같은 사람은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. 사실은 이번에 하고 있는 플라스틱 블루 전시 같은 경우에 환경을 위한 전시인데, 나라에서 지원금을 줄 만한 전시잖아요. 왜냐면 수익금이 나면 저는 기부도 하는 거니까. 아무튼 뭐 그러나 저러나 못 받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. 그러니까 이 예술 지원 사업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, 와, 이렇게 나라에서 예술인들한테 지원해주는 돈이 이렇게 많아? 야, 예술인들 참 편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, 아니면은 많이 듣는 얘기가 예술인들한테 뭐 월 100만 원씩 주는 사업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거의 대부분은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제 채널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, 저는 그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실 반대해요. 네. 그러니까 어차피 대부분 사람들이 받을 수 없고 그냥 생색내게 보여주기 식의 그런 거고, 실제적으로 미술이 이렇게 되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는데,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벤처 사업 같은 거 우리나라가 지원금 주잖아요.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예술 쪽에서도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뭐 나라에서 가능성을 보고 벤처 사업처럼 지원금을 준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하고, 심의 기준은 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, 사업 수행 역량 및 실행 능력, 성과 및 기여도,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그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. 뭐 최고원 씨처럼 진짜 힘든 사람이 타가야 되는 돈을 뭐 대통령 아들이 타갔다,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이런 지원 사업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아실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, 진짜 힘든 사람들은 이런 정보도 모르고 컴퓨터로 이런 거 제작해가지고 하지도 못해요. 이런 지원 사업들은 서류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이 타가는 겁니다. 네. 진짜 힘든 사람들한테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복지 사업들은 저는 전면 다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, 정말 힘든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안 돼요. 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무튼 그래서 이게 되게 긴급입니다. 이렇게 짧게 하는 경우가 없는데, 아무튼 코로나 긴급 사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. 4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이제 접수를 받고 심사를 7일 동안 하고 선정 발표를 29일 날 하네요. 이게 굉장히 빠른 겁니다. 그러니까 긴급으로 지원을 하는 거니까 그렇겠죠. 왜냐면은 저희가 일반인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에 이거를 뭐 몇 개월 걸려가지고 누구 선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하냐, 이걸 빨리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들 최소한의 기준만 가지고 좀 빨리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빠른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견이 있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원자 책임 신청제를 운영을 하는데, 그러니까 경력이나 신청 자격 등에 대해서 그거를 전부 다 검토해 볼 시간이 없으니까, 일단은 본인이 적격자인지를 알아서 판단을 해가지고 낸 다음에, 이제 나중에 이게 뒤에 보시면은
맨 나중에 보면은 사업 선정 이후에도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선정 취소 및 환수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네가 알아서 판단해서 하고, 만약에 나중에 이제 사업이 4월 달에 지급된 다음에 천천히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 부적격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돈 다시 돌려받겠다라는 거죠. 부적격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, 네, 중요한 거는 뭐 순수 문화예술 사업 활동이 아닌 판촉, 선교, 학업, 정치 등이 주 목적인 사업. 네, 근데 이거는 네, 문준용 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정치 해가지고 또 야 이거 부적격이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시를 보니까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기타 지원금을 인건비, 대관료 이해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인 사업. 네, 그리고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. 그러니까 작가가 아니라 기업체가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. 아무튼 이런 거는 나중에 하나하나 읽어보시고, 뭐 그렇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고, 제가 그래서 이거를 직접 문준용 작가가 받은 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. 네, 이거 찾는 것도 좀 오래 걸렸는데 이 결과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지원 결정액, 이것도 보시면은 처음에는 150단체 정도라고 했잖아요. 근데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뭐 단체를 200단체가 넘는 정도로 늘렸다라고 해요. 자, 그래서 뭐 이게 그러니까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예술가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거의 모든 예술인들은 문준용 씨가 지원금을 1,400만 원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은 아마 반응이 뭐 크게 왜?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. 근데 일반인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야,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. 예.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? 아무튼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. 네, 그 정도 받는 거는 뭐 그렇게 뭐 이례적이라거나 그런 일은 아닙니다. 아무튼 자, 연극 부분을 보면은 여기가 상한선이 2천만 원이었잖아요. 그래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많이 받은 구간이 1,900만 원 대가 제일 많죠. 그렇게 되고, 아동 청소년극 이쪽도 2천만 원이 상한선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좀 작게 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1,900만 원 정도가 상한선까지 다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이쪽 무용 쪽도 지금 보시면은 1,900만 원이 제일 많죠. 그러니까 2천만 원이면은 2천만 원을 쓰는 경우가 잘 없어요. 왜냐하면 2천만 원을 써도 이렇게 1,900만 원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.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뭐 적게 내신 분도 있지만 이건 어딘가요? 음악 부분, 음악 공연예술 쪽도 다 1,900만 원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받은 사람들인데, 그러니까 문준용 씨뿐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. 전통예술 쪽도 여기도 1,900만 원이 좀 많고요. 자, 다원 쪽에 문준용 작가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원 쪽엔 없더라고요. 자, 여기부터는 1,500만 원 상한선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,400만 원 받은 사람들이 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시각 쪽에 있는데, 자,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문용 가운데 이름은 빠져 있는데 시선 너머 어딘가의 사이전 이렇게 써 있잖아요. 네, 이게 문준용 씨가 맞는 것 같고요. 그래서 1,400만 원. 그래서 1,4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되게 많죠. 자, 근데 여기서 왜 최상한선까지 다들 신청을 하느냐? 양심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,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런 예술 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지원을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거를 상한선까지 받으려고 하지. 그러니까 너무나 터무니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지만, 그러니까 왜냐면은 대부분 실제로 들어간 돈은 이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, 아무래도. 예,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거에서 남는 거는 사실은 별로 없을 겁니다. 몰라요. 근데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, 아무튼 이게 예전처럼 아주 옛날처럼 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엔 정말 까다롭게 하나하나 다 어디다 썼는지 다 파악해 보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가들이 그거 증빙하는 게 힘들어서 차라리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굉장히 깐깐해요. 근데 이번 거는 뭔가 간소화했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은 뭐랄까 좀 찜찜한 면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,
아무튼 뭐 우리나라 서울시랑 이런 게 돈 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. 네, 허투루 썼다라고 생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. 네.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저도 펼쳐볼 수는 있지만 저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팩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그나마 하나를 제가 이렇게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있기는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, 자, 여기서는 분명히 지원 사업은 인건비성과 경비와 대관료만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대관료랑 나의 인건비, 그리고 이거를 제작하는 데 들어간 경비, 뭐 이런 게 주요겠죠. 그래서 여기서 인건비가 빠져 있을 수도 있고, 그러니까 경비와 대관료만 있을 수도 있고, 아니면 대관비와 인건비가 없을 수도 있고, 경비만 있을 수도 있어요. 이것도 제가 또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긴 한데, 일단은 금산갤러리라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좀 탑클래스에 있는 갤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갤러리고, 뭐 좋은 전시도 많이 하고, 뭐 여러 페어라든가 그런 행사들도 좀 진행을 많이 하는 그런 굵직한 갤러리라고 아시면 돼요. 근데 저는 약간 의아했던 게 뭐냐면은 전시 기간이 되게 짧더라고요.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로 이러면은 거의 일주일이 채 안 되는 전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목요일날 시작해가지고 수요일날 끝나게 되는데, 전시 기간이 조금 짧아요. 짧기도 하고, 이 금산 갤러리가 물론 이제 모든 갤러리는 대관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대관을 위주로 하는 갤러리는 아닙니다. 조금 클래스가 있는 갤러리이기 때문에 대관을 잘 하지는 않는데, 약간 이렇게 사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설치 작업 같은 거 하면은 설치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전시가 기간이 조금 짧기는 해요. 그러니까 제가 약간 뭐랄까 좀 의구심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, 약간 의아한 점을 보면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금산갤러리가 전시를 막 길게 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전 전시는 한 열흘 정도 했고요. 이것도 한 뭐 열흘 좀 넘게 했고, 이 그전 전시는 한 보름 정도 한 거 있고, 뭐 그 전에는 이렇게 뭐 한 달 넘게 한 것도 있고, 전시를 뭐 엄청 길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여기는 뭐 한 22일 정도 했네요. 근데 약간 일주일 정도 한 거는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뭐 이게 12월 달이라서 그런 건가?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작년 12월을 한번 자 본다라고 하면은 작년 12월에는 12월 19일부터 1월 4일까지 전시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좀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12월 한 중순쯤, 한 연말부터 1월 초까지는, 한 1월 둘째 주까지는 완전 비수기예요. 아무도 갤러리에 안 옵니다. 네. 갤러리에 사람이 없어요. 이때는 다들 자기 개인의 행사가 바쁘기 때문에. 자, 그리고 또 보면은 또 재작년 12월 달에는 12월 17일부터 1월 8일까지 했죠. 그니까 갤러리에서 이때 사람들이 많이 오지도 않는데 굳이 갤러리를 막 이렇게 전시를 여러 번 하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12월 한 중순부터 시작하면은 그냥 1월까지 쭉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크리스마스도 쉬고 뭐 일요일도 쉬고 1월 1, 2일도 쉬고 막 하다 보면은 전시가 열리는 날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. 그런데 약간 이례적으로 이게 조금 짧아요. 짧고, 요 다음 전시를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전시가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. 사실 이 전시도 조금 짧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요거를 좀 길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러니까 1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1월 초까지 끝내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이겠죠. 약간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, 이게. 근데 정확한 거는 알 수는 없지만, 만약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뭐 뒤에 있는 게 개인전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시간 조절이 가능한 거기는 하지만, 이 전시에 대해서 지원금이 확정이 된 다음에 여기다가 좀 문의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올해 안에 이 전시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좀 짧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좀 제공을 해달라고 좀 편의를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한 게 아닐까 싶어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1월까지 발표를 해야 되는데, 그러니까 갤러리에서 이렇게 좀
가장 비수기인 12월 이제 말부터 12월 초에 있는 거에서 뒤에 전시도 기간을 줄이고 요 전시도 전시 기간을 줄여가지고 이게 좀 비집어 넣은 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뭔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건 없어요. 제가 뭐 대관료를 얼마를 받았는지 뭐 어땠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요런 시기에 요렇게 짧게 전시를 하는 거는 요건 좀 의아하기는 하다. 이 정도가 제가 그나마 조금 뭐랄까 좀 이상한 점을 찾으려고 하면은 이상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뭐 마무리로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문준혁 씨가 이런 걸 받은 거에 대해서 이게 뭐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. 제가 봤었을 때도 이상한 건 없습니다. 이상한 건 없지만 굳이 이렇게 아버지 재임 기간에 지원금을 받았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재임 기간에 공격할 소지가 좀 있기는 하잖아요. 예, 그래서 뭐 물론 그랬을 거예요. 뭐 문 대통령께서 그냥 너 알아서 해라. 알아서 해서 알아서 하다 보니까 뭐 지원금 받을 게 있으면 자기도 지원금 받고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. 예, 그런데 그래도 조금 사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니까 굳이 지원금을 좀 받았어야 됐을까 싶기는 해요. 또 그런 것도 또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지원금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예술은 지원금을 받기가 사실은 힘들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준용 씨 같은 이러한 작업들이 지원금을 받기 굉장히 좀 좋은 작업입니다.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그 박근혜 정부 때부터 가장 캐치프라이즈로 내세운 게 융복합 그런 거잖아요. 융복합. 그래가지고 예술도 뭔가 이렇게 기술과 접합하고 막 이러한 것들이 거의 한 7, 8년 전쯤부터는 지원금을 거의 많이 받아갔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일반 회화라든가 일반 조각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지원금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지원금을 받은 것 자체는 뭐 이상하지는 않다. 그렇지만 아버지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 괜히 이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있었을까? 저는 이제 문준영 씨가 작가로 활동하는지는 모르지만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은 뭐 경제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싶긴 하잖아요. 그래도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되게 불쌍한 예술가들만큼 어렵지는 않을 텐데 굳이 이렇게 좀 지원을 받았어야 되나 약간 그러한 의구심은 개인적으로 있기는 하고요. 그리고 사실 이러한 작업은 뭐 미술관이나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런 뭐랄까 공적인 공간? 그러니까 상업적이지 않은 공간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. 그러니까 금산 갤러리는 상업 갤러리거든요. 확실한 상업 갤러리인데 근데 뭐 그것도 그 사업 자체가 대관료를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대관료를 지원을 하려면은 상업 갤러리에서 해야 되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. 그리고 또 아버지랑 또 여기 갤러리 관장님이랑 친구였다라니까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심적으로는 저처럼 이렇게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따져봤었을 때 이게 불합리하다라든가 아니면 뭐 이상한 점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예술계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라든가 그렇지는 않다 라는 거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심적으로는 좋게 보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이거를 뭐 법적인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걸고 넘어지려고 하면은 사실은 걸고 넘어질 거는 없다. 예. 그리고 이건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대통령 아들이 사실 뭐 해먹으려면 1,400만원 해먹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. 예.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예.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객관적으로는 제가 뭐 이렇게 딱히 파고 들어가서 이게 이상하다라는 점은 저도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. 네.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느 쪽이든지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판단하는 방향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뭐 제 영상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